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PR455번째 논문은 코트래커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비디오가 있으면은 어떤 특정 점이 있을 때 이 점의 움직임을 쭉 트래킹을 하는 거죠. 트래킹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점들과 함께 트래킹을 하면은 뭐 더 잘 된다라고 하는 논문이고요. 그래서 뭐 이게 이 논문에서 처음 제시하는 태스크는 아니고 원래 뭐 데이터셋도 있고 벤치마크도 있을 만큼 이제 이런 종류의 어떤 그 비디오에서 점을 딱 찍어줬을 때 이 특정한 점을 따라다니는 트래킹 이제 태스크 알고리즘들이 많이 연구가 되어 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방법론들 중에 하나로 이제 여러 점들을 함께 트래킹을 하면은 더 좋다. 그래서 같이 트래킹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 논문은 아카이브에는 7월 14일 날 처음 공개가 됐고 메타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뉴리스 포맷으로 올라와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뭐 좀 이 논문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디오에서 여러 점들을 한 번에 트래킹한다, 함께 트래킹한다 라는 개념을 딱 처음 듣고 제가 떠올랐던 게 사실 제가 이 PR12 처음 시작하고 가장 처음으로 올렸던 영상이 이제 플로우넷과 옵티컬 플로우를 다룬 영상이었는데요. 이 논문에서 나온 개념이 스무스니스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이 뭐냐면은 원래 옵티컬 플로우를 학습을 시킬 때는 이제 인접한 두 프레임에 대해서 이렇게 첫 번째 프레임에서 뭐 두 번째 프레임으로 이 점이 이 위치로 움직였다 라고 하면은 사실 이 점과 이 점의 RGB 값이 동일하다 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컨스트레인트가 되는 거죠. 그런 하나의 컨스트레인트만으로는 이 점에 지금 이게 이 옵티컬 플로우 벡터 자체도 지금 U랑 V 값이 있잖아요.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의 이제 벡터 성분이 있을 텐데 이 두 개의 미지수를 결국 알아내야 되는 문제에서 이 두 점의 값이 동일하다라는 컨스트레인트만 가지고는 이 언더디터민드 프로블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답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거를 이제 실생활에서는 어페처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많이 사라졌는데 이 미용실 이렇게 입간판이라고 하나요? 미용실 옆에 보면은 이런 이제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기계가 하나씩 돌아가면서 여기 미용실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이런 그 장치들이 있잖아요. 이 장치들을 봤을 때 우리는 이 비디오만 보고는 이 장치가 지금 회전을 하고 있는지 이게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무늬가 마치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을 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치가 지금 회전을 하고 있는 건지 실제로 이 무늬가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건지 알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가 여러 개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은 이 텍스처가 없으면은 텍스처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은 얘가 그러니까 이 원 내부만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원 내부만 본다고 했을 때 이 사각형이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이 내부의 텍스처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사각형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스무스니스 컨스트레인트라고 해가지고 이 값이 동일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시작점과 끝점에 그러니까 출발점과 목적지의 RGB 값이 동일하다라는 컨스트레인트에 더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픽셀들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어떤 프라이어를 같이 가해줘요. 그래서
이런 컨스트레인트를 걸어줘서 뭐 요 방법 같은 경우는 좀 하드하게 걸어준 케이스고 요 방법 같은 경우는 좀 소프트하게 좀 레귤러라이즈 하듯이 걸어준 케이스인데 아무튼 간에 이런 스무스니스 컨스트레인트를 걸어가지고 이 옵티컬 플로우를 이제 하나의 값으로 잘 정의되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 트래킹에서 이제 이 코 트래커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안하고 있는 이 방법론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점들이 그러니까 이 픽셀을 트래킹을 하고 싶은 건데 이 주변에 있는 점들을 같이 트래킹을 하면은 이 점들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같이 보면서 서로 이제 뭔가 정보를 교환하고 도와나갈 수 있으니까 이 점을 트래킹하기가 더 편해진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좀 이런 내용을 좀 소개를 드려봤고요. 그리고 그래서 뭐 이 논문에서는 좀 related work도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뒤에 이제 익스퍼리먼트에서 비교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소개가 돼 있는데 이제 옵티컬 플로우랑 트래킹의 개념을 좀 섞어가지고 같이 이제 함께 가는 그런 논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좀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일단 포인트를 트래킹한다라고 하는 지금 태스크이기 때문에 한번 인풋 아웃풋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보고 넘어갈 텐데 일단 그 이미지 i에 대해서 이제 비디오가 있겠죠. 인풋 비디오가 일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풋 비디오는 일단 이렇게 t가 1부터 t까지 그러니까 t개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이제 비디오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트랙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i는 이제 트랙의 id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개의 점을 트래킹을 같이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들을 트래킹을 할 때 요 점은 뭐 1번 점, 요 점은 2번 점, 요 점은 뭐 3번 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트랙의 id가 되고 이 트랙도 위치마다 이제 그 프레임 그러니까 t 프레임 넘버마다 이 위치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트래킹을 할 때 있어서 여기서 뭐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위치가 바뀔 테니까 t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는 어떤 포인트의 좌표의 집합을 이제 트랙이라고 하고 p로 표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v는 뭐냐면은 이제 visibility라고 해가지고 이게 0이면은 우리가 지금 이 값은 있지만 얘가 뭐 occluded 돼 있거나 해가지고 뭐 크게 의미가 있지 않는 값이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에서는 이 t번째 프레임에서는 i번째 트랙이 의미가 없다. 뭐 화면 밖으로 나갔거나 뒤로 가려져 있거나 해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고 1은 지금 visible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게 이제 트랙을 데이터 그러니까 트랙 데이터를 이루고 있는 값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ti가 이제 여기서는 트랙의 어떤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래킹을 점을 이제 1번째 프레임부터 트래킹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중간부터 트래킹을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어떤 뭐 여기 있는 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트래킹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해당 트랙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 트랙의 시작점에 해당하는 점을 우리가 딱 찍으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찍는 점인 거죠. 뭐 이쯤에 여기가 ti라고 하면은 ti 위에 있는 어떤 점 얘가 pti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을 찍고 여기가 ti번째 프레임에서 찍은 거다라고 알려주고 이제 이 i가 여러 개죠 또. 그래서 총 n개의 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점을 딱 찍어주면은 이제 아웃풋으로 이 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모든 n개의 트랙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시 이제 예측된 결과라는 뜻이고 모든 t에 대해서 이 트랙의 좌표랑 그리고 visibility가 나와줘야겠죠.
그리고 첫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을 한 게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찍어준 위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보이니까 찍었겠죠. 그러니까 시작점에 대해서는 v가 1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론에 들어갈 텐데, 일단 어떻게 트래킹을 하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떤 특정 TI번째 프레임에 대해서 점들을 이렇게 찍은 다음에 이 점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이 트랙의 이제 좌표들, 그러니까 P, TI를 모조리 다 구해버리자 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걸 하기 전에 일단 이제 비디오의 모든 프레임에 대해서 이 이미지 피처를 일단 구합니다. 이미지 피처는 그냥 CNN을 이용해 가지고 구하고요. 그래서 이 이미지의 모든 프레임에 대해서 피처를 구하게 되는데, 일단 이 CNN은 2분의 1 크기로, 그러니까 2분의 1 크기로 줄어드는 스트라이드 2짜리인 컨볼루션이 총 3번 들어가 가지고 이제 8분의 1 사이즈로 줄어든 이제 피처 맵을 얻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K가 8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피처 맵을 또 이제 S는 1에서 4 이렇게 4가지 스케일에 대해서 또 다운 샘플링을 해가지고 약간 멀티 스케일의 이제 피처 맵을 일단 뽑아서 가지고 있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CNN은 어차피 나중에 뭐 엔드 투 엔드로 학습을 할 테니까 어떤 CNN이냐, 이거는 이제 그냥 일단 이니셜라이즈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 포인트들에 대해서 엔드 투 엔드 학습을 할 거거든요. 아까 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데이터가 그라운드 트루스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바이스 트레이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 CNN은 엔드 투 엔드 학습이 되는 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 피처는 그러면은 비디오의 모든 프레임들에 대해서, 모든 픽셀에 대해서 다 가지고 있는 이 픽셀, 그냥 어떤 특정 뭐 T번째 프레임의 X, Y 번째를 딱 찍으면은 D만큼의 디멘션을 갖는 이미지 피처 벡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프레임에 대해서 다 D 디멘션의 벡터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미지 피처를 뽑으면은, 얘는 CNN으로 뽑는다고 했고, 트랙 피처라는 게 있어요. 트랙 피처는 뭐냐면은 이 트랙마다 가지고 있는 피처예요. 그래서 계속 이 T랑 I가 같이 등장하는데, 그냥 T랑 I가 등장한다라고 하면은 이 트랙 위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뭔가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트랙 피처는 뭐냐면은 이니셜라이즈가 어떻게 되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냥 이 트랙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가지고 있는 피처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T에 따라서 이 점의 위치가 딱딱딱딱 결정이 될 텐데, 이 점 하나하나에 대응되는 D 디멘션의 벡터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QTI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I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트랙의 ID, 그러니까 몇 번째 트랙이냐, 점 여러 개를 한꺼번에 트랙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T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 트랙의 위치가 바뀌니까 어떤 그 점에 대한 이 D 디멘션짜리 피처가 있고요. 이 피처가 뭔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각 트랙이 가지고 있는 값들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트랙 하나가 결정이 되면은, 트랙 하나가 딱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트랙 하나에 대해서 요 3가지 값이 결정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트랙의 각 T에 대한 T에 따라서 이 트랙의 포인트 위치가 P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 각 포인트의 비저빌리티 V가 나와야 되고, 이 위치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트랙의 트랙 피처 Q가 나와줘야 되고요. 이 트랙 피처는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인풋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냥 CNN으로 뽑았지만, 일단 트랙 피처는 이니셜라이즈에서 앞으로 업데이트해 나가는 값이기 때문에 그냥
그냥 처음에는 뭐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를 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업데이트를 해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더 다룰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트랙 피처 Q랑 이제 각 위치가 처음에 딱 정해지면은, 이 이니셜 값이 딱 정해지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뉴럴넷을 거치겠죠. 우리는 여기서 트랜스포머를 거치게 될 건데, 트랜스포머를 반복적으로 거쳐가지고 이 P랑 Q를 점점 업데이트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라프트랑 굉장히 비슷하죠, 사실. 라프트도 이 처음에 옵티컬 플로우를 구할 때 이제 이니셜하게 뭔가 이니셜라이즈드 된 뭐 제로든지 뭐든지 이렇게 이니셜 값으로 딱 해놓은 다음에, 픽스를 해놓은 다음에 여러 번의 뉴럴 네트워크를 이터레이션을 거쳐가지고 점점 이 우리가 원하는 옵티컬 플로우에 수렴하게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터레이션이 테스트 한 번에 이 똑같은 뉴럴넷이 여러 번 이터레이션이 도는 거죠. 그래서 이터레이션이 돌아감에 따라서 점점 이 트랙도 처음에는 뭐 이런 직선으로 이니셜라이즈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터레이션이 반복됨에 따라서 이 직선이 점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이 점을 따라가는 형태의 트랙으로 변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도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 나가면서 동시에 이 트랙들에 대한 트랙 피처도 계속 변화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트랙 피처랑 P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 트랜스포머에 어떻게 들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코릴레이션 피처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 피처는 이미지가 있으면은, 아까 전에 이미지 피처가 있다고 했었죠. 이미지 피처 이미지 피처를 아까 전에 그냥 이렇게 파이 it로 표현을 하네요. 이미지 피처 파이 it가 있다고 했을 때 t번째 프레임에 대해서 이 트랙 피처, 그 코릴레이션 피처라는 거를 또 구하게 되는데요. 이 코릴레이션 피처도 똑같이 이 트랙의 점 하나하나당 존재하는 이제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트랙 피처를 어떻게 구하냐? 이 점마다 일단 코릴레이션이 아니라 그 코릴레이션 피처를 구하게 되는데, 이 점마다 트랙 피처가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이 트랙 피처도 D-디멘션짜리고, 그리고 이 이미지 피처도 지금 이 모든 위치마다 D-디멘션짜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T번째 프레임에서도 분명히 이 트랙에 어떤 위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P가 있겠죠. P.T, PTI가 있을 텐데, 얘에 대해서 이 주변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영역, 이 네이버후드에 대해서, 이 영역에 대해서 이 지점에 트랙 피처가 있겠죠. 이 지점의 트랙 피처 D-디멘션과 이 주변에 이제 그 네이버에 해당하는 그 점들의 개수가 이 델타에 대해서, 델타를 뭐 여기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델타 4에 대해서 우리 스케일도 4개라고 했잖아요. 총 164개의 점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164개의 점들에 대해서 그럼 164개의 D-디멘션짜리 이미지 피처가 있겠죠. 한마디로 이 중앙에 있는 이 트랙의 트랙 피처 Q와 이 주변의 네이버에 해당하는 이 각 점들의 이미지 피처를 더 프로덕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칼라 값이 하나 나오겠죠. 스칼라 값이 하나 나오는데, 이 네이버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 트랙 피처랑 이제 다 프로덕트를 하게 되니까 이 스칼라 값이 164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트랙
트랙 PTI에 대해서 이 트랙 PTI는 트랙 피처 QTI를 가지고 있는데 얘와 이미지 피처 이 주변에 존재하는 네이버들의 이미지 피처들과의 코릴레이션을 통해서 CTI라는 코릴레이션 피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트랙 PTI는 트랙 피처 QTI도 있고 이 QTI와 이미지 피처를 통해 얻은 CTI까지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에 이제 얘네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어떤 애들이 들어가게 되나 볼게요. PTI X, Y 이렇게 2디멘션짜리, 2디멘션짜리 그냥 그 위치 벡터죠. 그리고 이 위치에 해당하는 VTI가 있을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비저빌리티에 해당하는 놈이죠. 그리고 QTI랑 CTI 구할 수 있다고 했었고 이제 얘가 트랜스포머에 들어가야 되니까 포지션 임베딩을 하게 됩니다. 포지션 임베딩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프레임의 이 트랙의 위치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를 가지고 이제 그 포지션 임베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쭉 그냥 컨캣을 해가지고 어떤 벡터 D를 만들고요. 이 벡터 D를 이제 D라고 하지 말고 여기 써있죠. 벡터 G를 만들고 이 G가 모든 그 비디오에 있는 모든 프레임의 모든 트랙에 대해서 하나씩 다 D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이제 2디멘셔널 트랜스포머에 집어넣는 거예요. 2디멘셔널 트랜스포머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트랜스포머를 거치면은 끝에 뭐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레이어를 거치고 나면은 아웃풋으로는 뭘 얻는다고 하냐면은 요 두 가지를 아웃풋으로 뽑아냅니다. 그래서 n번째의 이 G 그냥 G라고 할게요. n번째의 GTI가 들어가서 이제 아웃풋으로는 n 플러스 1번째의 P랑 Q가 얻어지는 거죠. M이랑 n 플러스 1은 이터레이션 넘버예요. 그러니까 총 라지 n번만큼 이 트랜스포머가 반복해서 얘네들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G를 통해서 이 G가 트랜스포머에 들어가서 이제 P랑 Q가 1차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이 P랑 Q를 가지고 또다시 GTI를 얻을 수 있겠죠. 얘네들을 다 구할 수 있으니까 다시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얘를 통해서 또다시 P랑 Q를 얻을 수 있고 이걸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P랑 Q가 점점 업데이트 돼감에 따라서 이 P는 우리가 원하는 이제 트랙에 가까워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Q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는 이니셜 값이었다가 점점 이 이미지 피처와의 코릴레이션을 구했을 때 이 트랙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이 Q 트랙 피처도 잘 업데이트가 돼 나가겠죠. 그리고 계속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하느냐를 봤을 때는 P 같은 경우는 처음 이니셜 값을 그냥 우리가 이 중간에 어떤 딱 이런 점을 우리가 찍고 얘를 트랙하자라고 이제 처음에 점을 하나 딱 찍잖아요. 그러면은 이 점을 기준으로 그냥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고 모두 동일한 위치로 이니셜라이즈를 하게 됩니다. P 같은 경우는. 그리고 Q는 예상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 위치의 이미지 피처로 일단 이니셜라이즈를 해요. 그러니까 이터레이션을 전혀 한 번도 안 돌았을 때는 이 모든 위치에 대해서 이미지 피처가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지금 i번째 트랙의 지금 위치가 여기다라고 하면은 이 지점에 QTI는 이제 이 지점의 이미지 피처랑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처음 이니셜라이즈를 한 이니셜 상태에서 이 코릴레이션을 구하면은 당연히 이 중앙이 제일 그 코릴레이션이 높겠죠. 하지만 이제 앞으로 트랙 피처가 계속
업데이트가 돼 나갈 테니까 이 코릴레이션이 점점 이제 우리가 트랙을 해나가야 되는 방향으로 그 트랙을 해나가야만 하는 방향에 이제 뭐 코릴레이션이 제일 높도록 이제 그 큐가 점점 뭐 바뀌어 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어쨌든 간에 일단 트랙 피처의 이니셜 값은 이미지 피처로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G를 얻으면은 이 G를 통해서 P랑 Q를 업데이트를 하고 트랜스포머를 한번 거쳐서 업데이트를 하고 이 P랑 Q를 통해서 또 G를 얻을 수 있고 얘를 가지고 뭐 P랑 Q를 얻고 이걸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n번 반복을 했을 때 얻어진 P 값을 우리가 이제 최종적인 트랙으로 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V 같은 경우는 비저빌리티 같은 경우는 처음 이니셜 상태가 지금 이제 1이었겠죠. 이니셜 상태를 그냥 유지를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 번, 그러니까 n번째 반복 이터레이션에서만 이 V를 그냥 그 뉴럴넷 MLP 몇 번 거쳐가지고 한 번에 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이제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V는 그냥 마지막 이터레이션에서 한 번만 돌려가지고 예측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게까지 그 막 P랑 Q만큼 이렇게 여러 번 돌릴 만큼 중요하고 이제 어렵고 복잡한 애도 아닌데 여러 번 이터레이션을 돌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 저자들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P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러면 인퍼런스가 끝나게 되는데 이러면은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 같은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고정된 T 길이에 대해서만 이제 프로세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T보다 짧은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뭐 패딩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T보다 길면 어떡한가가 문제죠. 사실 실제 T가 이제 이 T보다 길면은 이거를 어떻게 잘 그 만들어 가지고 전체 비디오에 대해서 트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이 필요한데 이건 이제 윈도우드 인퍼런스라고 해가지고 이 논문에서는 또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드 인퍼런스는 비디오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 만약에 이만큼이 T다 라고 하면은 이 전체 비디오 T 프라임 길이의 비디오에 대해서 이 T의 길이를 갖는 윈도우를 딱 2분의 T만큼 겹치게 설정을 해요. 이렇게 앞이랑 뒤랑 이렇게 2분의 T만큼 겹치게 설정을 해서 총 J개의 윈도우를 얻었다라고 하고요. 이 J개의 윈도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윈도우가 하나 있고 첫 번째 윈도우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 윈도우에 대해서는 그냥 사실 방금 전까지 설명드린 방법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뭐 요런 트랙이 나왔다고 치죠. 요런 트랙이 나오면은 이 두 번째 윈도우는 앞에 윈도우랑 절반만큼 겹치게 되죠. 절반만큼 겹치게 되는데 이 이니셜 값을 아까 전에는 이 직선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윈도우부터는 앞에는 이미 정답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이니셜 값을 그대로 그냥 요 트랙을 그냥 이니셜로 써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P랑 뭐 Q랑 V까지 심지어 전부 이니셜 값을 얘네로 여기 이미 구해진 값들로 쓰게 되고 이 뒤에 이니셜 값은 이 뒤에 2분의 T만큼의 이제 파트에 대해서는 이니셜 값을 이 마지막 T번째 프레임의 P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정지를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정지를 가정하고 이제 요 트랙에 대해서 모두 복사를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또 여러 가지로 그 업데이트를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오거나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뒤에 있는 애들은 2분의 T만큼 맞물려 가지고 이미 겹쳐서 앞에서 이미 구했던 애들을 이니셜 값으로 활용하는 방법의 어떤 그 트랙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트레이닝을 위한 데이터셋도 이렇게 T만큼이 딱 트림이 돼가지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T 프라임의 여러 다양한 길이를 갖는 비디오들이 이제 데이터셋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트레이닝을 할 때도 이 윈도우드 인퍼런스 방식을 쓰고, 그래서 트레이닝을 할 때도 지금 제2개의 윈도우에 대해서 이터레이션 여러 번 돈다고 했는데, 이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만 로스를 주는 게 아니라 레프트도 똑같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터레이션 결과물로 나오는 이 스몰 n번째 애들에 대해서도 전부 이렇게 그 로스를 주게 되고, GT와의 그냥 뭐 L1이든 L2든 로스를 주게 되고요. 다만 이제 좀 끝으로 올수록 점점 더 이 감마가 0.8인가를 썼다고 알고 있는데, 이 끝으로 올수록 점점 더 웨이트를 크게 줘가지고 이제 좀 그 로스의 균형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하면은 이제 라프트처럼 뭔가 이 전체적인 점을 이제 따라가는 학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이 트래킹을 하는 뭔가 언슈퍼바이즈드한 뭐 팬시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언슈퍼바이즈드 방법을 연구하는 논문들도 있을 텐데, 일단 이 논문에서는 그냥 GT가 있어가지고 이 GT에 대해서 그냥 엔드 투 엔드로 잘 따라가도록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다른 디테일들을 몇 개 더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제 그 G가 T랑 I 방향으로 지금 2디멘셔널하게 지금 벡터들이 쭉 이렇게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총 이제 그 트랜스포머가 상당히 연산량이 큰 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들이 nt개가 있다 보니까 n제곱 t제곱개의 이제 비고 노테이션을 가지게 되는데, 이 T축과 I축 사이에는 이제 코릴레이션, 이제 어텐션을 안 구하기로 한 거죠. 이렇게 팩토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제 n제곱 더하기 t제곱의 비교적 적은 연산량을 가지고 이제 인퍼런스를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팩토라이제이션을 여기서는 이제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를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제일 관심 있는 포인트는 딱 하나인데, 하나 또는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주변 포인트를 그러면 얼마나 몇 개나 뽑을 것이냐. 사실 모든 픽셀을 다 진짜 트랙하라고 해도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주변에 몇 개, 이 정도만 같이 뭐 트랙하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추가적으로 어디셔널하게 이제 트랙하는 포인트의 개수에 따라서 성능을 봐보니까 한 25개 정도에서 제일 성능이 높았더라라고 이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트랙도, 이 어디셔널 포인트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전체 프레임에 골고루 이제 찍히는 그리드 형태의 이제 그 어디셔널 포인트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로컬 그리드에 이렇게 로컬한 얘를 이렇게 나눈 거죠. 이렇게 체커보드처럼 나눠가지고 이 우리가 트랙하고자 하는 점이 포함된 이 로컬 이제 패치의 픽셀들을 다 같이 이제 뭐 트랙하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두 개를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얘네들에 대해서 다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했다라고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를 봐보면은 확실히 이제 확실히 뭐 포인트 한 개를, 그러니까 포인트를 딱 한 개만 트랙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어디셔널 포인트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코트래커고 이제 트래킹을 하자라고 하는 논문이, 그 트래킹을 여러 개를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이고, 그리고 사실 뭐 어텐션을 구해야 되니까 여러 개의 포인트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싱글 포인트에 대해서는 그리드랑 로컬을 둘 다 쓰는 게 성능이 제일 좋았다라고 하고, 이제 그 포인트 여러 개를,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를 전부 이제 쓰는 상황에서는 그냥 그리드 정도만 줘도 성능이 잘 나오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다른
포인트 트래킹 방법들, 다른 트래킹 방법들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뭐 성능이 제일 좋다, 아니면은 뭐 이제 소타 성능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 논문에서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옵티컬 플로우랑 트래킹의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는 논문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논문에서 타겟으로 삼고 있는 대표적인 트래킹 방법과 이제 옵티컬 플로우 방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트래킹만 썼을 때, 옵티컬 플로우만 썼을 때의 상황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좋았으니까 가지고 왔겠죠. 네, 그래서 뭐 여기까지가 그 트래킹에 대한 내용이었고, 사실 뭐 제가 이 논문을 처음 이 논문의 이미지랑 이 논문의 제목을 처음 봤을 때는 좀 제가 요즘 비디오 언더스탠딩 쪽을 보고 있기도 하고, 뭔가 좀 연구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뭔가 사람이 비디오를 인지할 때는 되게 각 픽셀, 그러니까 모든 픽셀이 아니어도 좀 몇몇 픽셀의 모션, 그리고 그 모션을 본능적으로 트래킹을 하면서 비디오를 이해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트래킹에 해당하는 뭔가 그런 것들이 아직 언더스탠딩에서는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은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좀 이런 거에 대한 실마리를 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논문을 사실 읽어봤던 건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그냥 라프트의 어떤 그냥 롱비디오 버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롱비디오에 라프트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옵티컬 플로우가 아니라 트랙을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수렴시키자 라고 하는 그냥 딱 그 정도의 논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뭐 이거 자체로도 실험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사실 뭐 그 이제 아이디어 자체도 괜찮기 때문에 논문 자체는 괜찮았지만 제가 기대했던 방향이랑 좀 달라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실망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랬고, 그래서 뭔가 이런 연구들이 앞으로는 사실 좀 어떤 시멘틱한 하이레벨 비전이랑도 연결점이 생겨가지고 좀 서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 이런 방향으로 연구가 이제 앞으로도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그 아까 전에 제일 초반에 제가 옵티컬 플로우 컨스트레인트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스무스니스 컨스트레인트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방법들 중에 하나를 고안하신 이제 교수님이 하신 유명한 얘기인데, 이제 사실 얼라이먼트가 서로 다른 프레임에 서로 다른 위치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분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도 이 점에 대해서 되게 동감을 많이 해서 뭔가 이런 방향의 연구가 앞으로도 뭔가 활발히 진행이 돼서 좀 재밌는 결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바람이었고, 개인적인 바람으로 오늘 이제 논문 발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